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는데요. 2025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요,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이렇게 4개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 기관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금을 통해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상품도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예금이나 적금이나 투자자 예탁금과 같은 예금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죠. 예금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예탁금, 예를 들어서 주식 계좌에 1억을 넣어놨는데 그 중에서 7천만 원은 주식 투자하고 있고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남아있다. 그 현금으로 남아있는 3천만 원을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또는 펀드 계좌에 1억을 돈을 넣어놓고 그 중에서 6천만 원만 펀드에 투자하고 4천만 원이 현금에 남아있다. 이 남아있는 4천만 원을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회사별로 원리금 기준 1억 원입니다. 금융회사별로 1억 원이니까 내가 금융기관을 5개 이용한다 그러면 5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까지 보호받으니까 최대 5억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리금 기준으로 1억입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넣는다면 한 9,50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이자 포함해서 1억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1억을 예금에 넣어놓은 경우에는 이자가 만약에 5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500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까지 다 받기 위해서는 한 예금을 한 9천에서 9,500만 원 정도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또는 신혼부부 육아 관련된 부분이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그 혜택이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신 분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혼인신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의 경우에 결혼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얼마까지 해주냐면은 100만 원, 1인당 50만 원에서 2명이면 최고 1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니까 세금액 자체를 빼주는 거죠. 요것은 생애에 한 번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또 결혼한다 그랬을 때는 적용되지 않고 생애에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 결혼할 때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 한해서 생애 한 번만 적용되니까 요 기간 동안에 결혼하실 분들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출산지원금은 기업 같은 데서 회사 복지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이라고 지원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출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로 보아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최저 6.6%에서 최고 49.5%까지 세율이 적용돼서 급여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하는 그런 제도를 두게 돼서 과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적용 횟수는 최대 2회까지 비과세해준다. 이렇게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를 낳은 경우 자녀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는데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인 경우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좀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첫째 자식 같은 경우는 15만 원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25만 원으로 늘렸고요.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셋째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95만 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도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가 종전에는 통상임금의 80%까지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기본금과 각종 수당을 합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하던 것을 통상임금의 100%까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월 2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가 더 강화됐다,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방식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육아휴직 중에 75%, 그리고 복직하고 6개월 동안 근무하면 25% 이렇게 사후 지급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후 지급을 폐지시켰습니다. 그 말은 이제 육아휴직 중에 돈을 다 지급하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도 1년이었는데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할로 쓰는 것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경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10일이었는데요. 이것도 20일로 늘어나서 육아휴직 제도가 굉장히 강화되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요. 청년 도약계좌라는 게 있죠.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안정적인 재산 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는 정부 기여금이라고 해서 매월 얼마씩 주는 게 있는데 정부 기여금 한도는 월 최고 24,000원까지 줬었는데요. 이것을 월 33,000원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최고 198만 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경우 이 계좌에 가입하면은 정부에서 5년간 198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혜택이죠. 그리고 신용점수도 가산합니다. 2년 동안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은 신용점수도 5점에서 10점 정도 가산해지니까 신용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만기 전에 40%까지는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병내일 준비적금 지원도 굉장히 강화되는데요. 이것은 군복무를 한 사람들만 적용된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인데 이것도 정부에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상품입니다. 2025년부터 장병들의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병 같은 경우 64만 원에서 75만 원,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병장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한다고 하면은 2천만 원이 넘는 봉급을 받게 됩니다. 매월 평균 급여로 본다고 하면 111만 원 정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장병 내일 준비적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그 가입한 장병한테 월 최고 55만 원까지 줍니다. 이게 매칭 지원금이라고 해서 만약에 55만 원 적금하면은 정부에서 55만 원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 수익률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5만 원을 18개월 동안 납입을 하면은 실제 원금은 990만 원 내는 건데 정부 매칭 지원금 99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금리가 5%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39만 원 정도 합해서 총 2,019만 원 정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90만 원만 적립하면은 2천만 원 정도의 만기 수령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아직 군대 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군대 가셔서 돈도 모으시고 종잣돈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